You make me 9,000km를 프랑스로 날아가서 10번 이사를 하고 한국에 와서 30번을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운명적인 집을 같이 짓게 된 이사박사. 운명의 집 찾아 이사를 40번이나요? 어우 힘드셨겠어요. 그냥 après on s'habitue quoi. 습관이 됐대. 도시가 싫어서 왔는데 운명은 여기였던 거죠. 이 집은 또 어떤 운명을 느끼셨나요? 저희가 취향이 비슷해서 우리는 시골집으로 가자라는 게 자연스럽게 서로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옛날 거, 오래된 거 그런 거에 조금 매료되는 것 같아요. 운명 맞긴 한가 봐요. 운명 플러스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햇살이 좋아서 뭐든 쑥쑥 잘 큰다는 함양에 김호민 소장님 오셨네요. 보통은 좀 자연을 압도하는 그런 이제 풍경을 갖고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을이 되게 편해 보여요. 되게 오래된 마을인가 봐요. 근데 피디님, 저희 오늘 어떤 집 탐구하죠? 오늘 키워드는 젊다 나무. 뭐 이런 거 아닌가? 젊은 나무로 만든 집? 잘 모를 때는 동잘알, 동네를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봐야겠죠? 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이 동네 분들이시죠? 예. 이 동네에 무슨 나무 관련된 분 혹시 아세요? 목소집에. 저 목소집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여기 둘이고. 아, 나한테는 부끄럼 많고. 아줌마는 씩씩하게 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우후, 이 많은 집 중에서 아이 둘이 있는 젊은 목수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집이구나. 애들이 튀어나온다네. 역시 명탐정 호난. 평범한 시골집 같은데? 건축다공집? 이 집은 맞네요. 마을 한가운데 정갈하게 들어선 이 감나무 집이 오늘 첫 번째 집입니다. 저기 선생님! 웃음이 선한 분들이 나오시네요. 집이 좀 오래된 시골집 같이 보여서 저는 여기 사시는 선생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굉장히 젊은 커플이 나오시는데 두 분 다 여기서 태어나시고 그런 자고 나라신 분들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한 10년 전쯤에 여기 친구가 여기 먼저 함양에 내려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 저도 여기 정착하게 된. 그러면은 우리 아내분이 원래 여기 분이시군요? 저도 아니고. 아니세요? 네, 두 분 다 아니에요? 네. 이 마을에 와서 이렇게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 함양에 친구로 놀러 왔다가 놀러 앉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남자 박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함양에 와서 남편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멋진 집에 살게 된 아내 심영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잠시 이제 회사 생활 1년 한 다음에는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재미도 있긴 했었는데 좀 약간 두통이 있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제 적성이 아닌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은석 씨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가 귀촌을 결심했답니다. 뭔가 재미있고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하는 건 좀 너무 한 곳에 앉아서 너무 그냥 혼자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내가 이런 삶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정작 내 삶은 그거랑 안 맞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서울서 직장에 다니던 영지 씨도 같은 고민을 했다네요. 사회 활동을 하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타오르는 20대를 보냈는데 근데 저도 남편과 비슷하게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삶이 먼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저부터 살아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각각 귀촌을 해서 만나게 됐다. 그 다음에 살게 된 집이다. 근데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네, 좀 낡았습니다. 아는 어떻게 살고 계실지 너무 궁금한데 보는 순간 부부의 눈에 꼭 들었다는 이 운명 같은 집은요. 50년도 더 된 옛날 집이었대요. 안채가 이렇게 9억인데 2층으로 다시 만든 거는 전 처음 봤어요. 원래는 여기가 시골집이었고 되게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증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연결해서 붙였고 여기도 조금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허물고 새로 지을 법도 한데 부부는 원래 모습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네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 집에서 사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함양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더 옆에 마을에는 아주 자그마한 셋집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주인분이 좀 비워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집주인은 10년 뒤 은퇴하니까 그때까지 쭉 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텃밭도 가꾸고 데크도 만들었대요. 당장 1년 있다가 빼달라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뒤로는 한 2-3년 더 살았거든요. 계속 사정을 해가지고. 근데도 이제 그 2-3년 동안은 계속 이제 주인분이 연락이 와서 올해는 뺄 수 있냐, 내년에는 뺄 수 있냐 계속 그렇게 물어주셨죠. 그 전까지 못 느꼈는데 이게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구나. 그런 거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디든 구해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게 뭐 주인분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약간 좀 야속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계속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 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느낌이. 그때는 지금이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데요. 허름한 본체 하나 있고 여기도 뭐 돼지우리 있고. 너무 낡아서 손볼 곳 많았던 집. 하지만 이 집을 본 순간 부부 눈에서는 하트가 뿅뿅 나왔답니다. 왜 콩깍지가 신 거죠? 정다운 같아요. 약간 정다운. 약간 옛날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거니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툇마루 보면 여기 어떤 할머님이 앉아서 무슨 일을 했겠구나. 아무튼 그런 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전 집이 있고 그리고 새로 지어서 좀 생활의 편리를 더하고 기간은 공사할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3년 전에 샀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까지 한 2년이 걸렸습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집 고치는데 2년이 걸려요? 네. 좀 오래 걸리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혼자서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혼자 와서 이렇게 벽지도 다 벗겨내고. 은석 씨의 무모한 도전은 사실 이유 있는 도전이었답니다. 함양의 귀천에 목수로 일한 지 3년째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낭만적인 생각만 하고 덜컥 샀는데 가격도 싸니까 이제 허름한 집이니까 고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넘은 거의 2년이었죠. 2년 동안 혼자서 이제 이 집을 하나하나 뜯기 시작했는데 뜯으면 뜯을수록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막하더라고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좀 긍정적인가 봐요. 이게 좀 오래 걸리면 다른 집에 새를 들어 좀 살아도 일단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저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이분이 좀 긍정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아내도 만약에 그걸 걱정했으면 정말 힘들어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믿어주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서당집 멍멍이는 3년이면 글을 읽지만 옛날 집 혼자 고치는 거는 3년차 목수에겐 버거운 일이었죠. 결국 선배 목수들의 도움을 받았다네요.
처음에는 두 채인 줄 알았는데 집이 세 채네요. 아 그런가요? 응. 이름도 제가 붙였어요. 견채라고. 아,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네. 근데 약간 농담 섞어서 네. 세 채 집 중에 제일 짱짱한 것 같아요. 아 다들 이 집이 제일 좋아 보인다거나 합니다. 그래요? 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은 계집이 제일 좋다. 본체 트윈마루처럼 데크를 달아내다가 끝에 멍멍이 집을 연결해 보니까 딱이더랍니다. 그런데요, 하마터면 반려견 달래가 무주택견이 될 위기도 있었대요. 저 사실 달래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집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달래의 집까지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사를 온 다음에 이제 원래 달래가 어떤 플라스틱 통 집에 살았었거든, 케이지에. 그때서야 이 케이지를 어디다 놓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집 뒤쪽에다가 케이지를 놨었어요. 한 하루 정도.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이제 데크도 이제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같이 만들면 되겠다. 이 마음 고운 분들 집 안도 탐구해 볼까요? 어머나, 말끔히 세수한 것 같이 고운 석가래가 눈을 사로잡네요. 근데 일단 하얀색의 보통 이제 회벽도 하고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황토에다가 그냥 놔두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벽하고 이 천장 마감을 동일하게 하신 건가요? 사실 여기는 저희가 나무로 사실 벽체를 좀 새로 좀 보수를 했고요. 합판인가요? 네네네. 네, 석고보드까지 됐고, 그리고 저 석가래랑 만나는 데를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석고를 따서 연결을 한 겁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몰랐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천장 속에 숨어있던 석가래가 드러나니 이렇게나 멋지지만은 남모를 애로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석가래를 살리려면 이제 바깥쪽 단열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이 집을 샀는데 비가 새고 있었어요. 요 본체 지붕만 빨리 이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안 하고 단열을 너무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이쪽이 차가우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습기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쪽은 약간 축축하고 그렇습니다. 하자네요. 네. 네. 아찔한 하자의 위기는 부엌에도 있었답니다. 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뜯어내고 보니까 모양이 되게 얼기설기, 여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가 하나 더 지나가거든요. 그 높이 이상으로 여기를 올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절묘하게 정말 그 냉장고의 높이가 이거랑 맞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2cm? 집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옆에 전집에서 싣고 오면서 그때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때까지도 안 재보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야,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되게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네, 냉장고 없이 살 뻔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나 긍정적이고 별다른 요구 없던 영지 씨가 부엌에선 강력하게 바란 게 있었대요. 수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만든다거나 다용도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일랜드가 저 아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납이 아니라 비어있네요. 비어있습니다. 오픈 수납으로. 네, 저희 남편이 혼자 살 때 쓰던 그 식탁이고 이건 심지어 아이들 책상인데 그거를 들고 와서 원래 낮았어요. 이게 낮았는데 계속 낮다고 불평을 하니 또 이걸 이렇게 대나무 다리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를 언젠가 만들어주겠다. 그때까지만 이렇게 쓰자. 고치면서 네. 이거 힘들겠는데라고 일단은 본인은 알고 계셨죠? 그렇죠.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제가 가구를 만드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되게 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지요. 남편이 매일 고민하고 있다는 거요. 밤이 익어간다 이제. 그치, 위에 이제 보니까 떨어질 빨갛네. 것들은 떨어지고 남은 것들은 또 가을에 들어가나 봐. 처음부터 오래 산 부부처럼 마음이 잘 맞았다는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절묘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런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나 봐요. 운명 플러스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를 진짜. 뭔가가 주위에서도 도와주고 뭔가 타이밍도 맞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 보내는 게 필요한 것들이 탁탁 나타나고 딱 마침 또 누군가가 일자리를 저에게 제공을 했고 그래서 좀 이제 함량에 내려올 수 있었는데 또 마침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남자를 만났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죠. 쑥쑥 자라날 아이들을 생각하면 본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는 은석 씨. 그래서 탄생한 게 이 별채라는데요. 여기 천장이 상당히 낮고 요 거실은 천장이 그래도 높아요. 심지어 요 선이 굉장히 인간공학적이네요. 우리 무슨 키 순서대로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본체 위로 새 집이 올라타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본체 집을 그대로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 통로가 그 원래부터 낮았던 옛날 시골집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 부부처럼 다정하게 이마를 맞대고 들어선 본체와 별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수많은 밤을 하얗게 새야 했다죠. 밤에 밤을 새가며 이제 공부를 하고 설계를 하고 직접 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네, 좀 멋있었죠. 집 짓는데 도움 준 분들이 오셨네요. 설보! 형님, 오십니까? 목수 형님들은 처음에 집을 보고 기가 막혔다는데요. 집도 아닌 집이 한 채 떡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허물자. 허무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집에 살고 싶대. 이해가 안 가던데 그때는? 이해할 수 있지. 시골에 오는 사람들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짓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대로 허물고 다시 하자. 이렇게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자꾸 눈길이 가는 2층 탐구 시작해 볼까요? 여기가 2층이잖아요. 네. 다락을 만드시려고 이랬나. 2층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높이를 대충 생각해보니까 너무 튈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만들면.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좀 아담한 게 시골집이랑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뒤요. 네. 애들 놀이터 같기도 하고. 애들이 아무래도 2층을 좋아할 것 같고 또 2층에 좀 재밌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단차를 높이 크게 냈습니다. 이 운명의 집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것. 그거면 충분하답니다. 오늘은 맑은 시작이 좋아 문을 열 토종 씨앗 지킴이로 활동하는 아내 영지 씨가 남편을 급하게 부릅니다. 은석 씨, 일로 와봐요. 왜? 꽃 핀 거 봤어요? 여기. 아니, 처음 봤는데. 이 꽃 처음 봤죠? 이거 불의옥잠에서 꽃 핀 건데 딱 1년에 한 번, 오늘 하루만 펴요.
하루만 피자. 오늘 하루만. 그래서 이 꽃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너무 예쁘죠? 보라색의 색깔이 여기 한 3가지가 있어요. 눈처럼. 진짜 딱 내일 되면 없어져. 몰라. 오늘 하루만 볼 수 있어서 오늘 꼭 봐야 돼. 불의옥잠 꽃말이 승리라죠? 부부가 운명적으로 만난 거나 이 집을 지은 거나 인생의 승리 아닐까요? 집도 진짜 만들어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딱 지어져서 거기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아이를 키우듯이 보살피고 이제 손이 갈 곳은 계속 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게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집은 계속 갖고는 싶은데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저희 부부를 위한 공간을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약간 오두막 느낌이 들고 저는 이제 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부인에게 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이 운명의 집뿐이겠죠? 이번에는 하동으로 왔습니다. 오늘 갈 집이 뭐 운명을 만난 그런 집이 있다고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하동 서재마을 꼭대기 지리산 기슭에 2번째 집이 있나 봐요. 아, 저 2분이신가?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9,000km를 프랑스로 날아가서 10번 이사를 하고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와서 30번을 계속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운명적인 집을 같이 짓게 된 이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에 따라서 30번도 같이 이사했습니다. 집을 같이 지은 저희 집에 드디어 우리 집을 지은 드디어 같이 집을 지은 여기 저는 크리스티안입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는 프랑스 친구하고 저희 남편 사촌 형하고 둘이 친구간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업을 젊을 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관련된 일을 저희한테 좀 의견을 들으려고 같이 만났는데 커피 먹었었어요. 커피 마시고. 하도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운명 비슷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예뻤었어요? 저는 인상이 굉장히 그 순수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자고 해서 이제 흔쾌히 소문을 듣자니 이 두 분의 집도 다 운명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운명적인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9,000km와 40번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저희가 이 아름다운 곳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는 이제 이국 땅인데 도시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네, 맞아요. 사람들이 놀랄까 합니다. 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한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쭉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나. 계속 여기서 살면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안 차고 그러는 것 같아서 계속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내부 구조적인 거, 불편한 시설이 많죠. 아무래도 나한테 맞게 맞춤 옷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집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프랑스에서 10번, 서울에서 29번 이사를 하고 여수를 거쳐 이 하동으로 왔다는 부부.
서울을 떠나서 여기 내려와서 이제 살 곳을 처음에는 여수로 정했어요. 서울에서도 거의 한 2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를 결정을 할 건가 말 건가. 여수 일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산에서 살기로, 왜냐하면 교통편이 좋더라고요, 거기가. 여수 처음에 우리 사이트가 처음에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바다 보인다, 여기 섬들이 많이 보인다, 되게 아름다운 데인데 문제가 그냥 계약 때문에 그냥 못했어요.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운명은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결혼 32년 만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지었대요. 참 독특하게 두 건물이 무늬는 다르네요. 그렇죠. 산도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듯이 저희도 지루하잖아요, 똑같이 하면. 그래서 홍고벽돌은 제가 옛날부터 저의 로망으로 너무 만들고 싶었던, 집을 하면 하려고 했던 거고, 점토벽돌, 아이보리는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색깔 틀립니다. 보통은 벽돌색도 통일하게 마련인데 이렇게 맞춘 듯 안 맞춘 듯 개성을 뽐내고 있네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지붕이 네, 다르게 다. 네, 보통 이 골을 이 가운데 두지 않고 이제 우리가 끝쪽에만 두는데 안으로 여기 큰 스페이스가 파랄렐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붕이 틀립니다. 아하, 건물은 남쪽을 보고 있는데 지붕은 동서쪽으로 가로질러 얹혀 있네요. 우리 입구입니다. 아직 아끈하지만 문이 건박하면서도 굉장히 또 세련됐어요. 포인트가 맞습니까? 그렇네요. 무슨 포인트? 저 포인트가 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편함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저게 젓가락이에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대요? 근데 그 소품만큼 우리 벽돌 쌓기도 다양하게 하셨어요. 여기는 비껴 쌓기라고 하죠. 여기는 좀 출입구라 좀 포인트를 좀 줬고. 어허, 그러네요. 벽돌 쌓는 방법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훨씬 멋있어졌는걸요. 그러면 이 운명의 집 안쪽은 어떤지 얼른 탐구해 볼까요? 선생님 여기가 지금 현관이죠? 아, 네네. 그럼 분명 이게 중문인데 이상하게 손잡이가 없어요. 뭐라? 그러네요. 여기인가요? 여기 손잡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동문이었네요. 인간 자동문이군요. 자동문 최고네요. 트레비앙. I love the way it flows. I love the way it grows. There's something in this sound that takes me far. It's like a special song. 눈을 가리는 벽이나 기둥 없이 시원하게 트여 있네요. Say you'll hit through my guitar. She told me at the bass line, and everything will be alright. 아니 근데 저도 모르게 훅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만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일단 신발을 신고 오는 게 맞긴 한 건가요? 네네. 사람 위해서 편하게. 그리고 저는 우리 또 집에 여자 이렇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개인 집인데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복장을 다 차리고 구두를 신고 가는데 구두를 벗고 딱 들어가면 참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거든요. 발도 시렵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분의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좀 편리한 쪽으로 좀 받아들이신 거네요. 관리도 좀 쉽고 또 물론 자동 청소기가 또 여기 있거든요. 다 쏟아 있어요. 본인도 그래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Baby, why you playing games like that?
이렇게 벽도 문턱도 없는 공간에 들어서면은 누구라도 마음이 금세 편안해질 것 같죠. Just ain't fair with it like that. 3 words that you sent right back. Kinda like it like that. 이선우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여러 권의 요리책을 낸 요리 연구가이고 남편 크리스티앙 씨는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선혜 씨는 요리를 시부모님에게서 배웠대요. 이거는 약간 지중해 스타일, 약간 프랑스에서도 남부 스타일. 근데 오늘은 오븐으로 안 하고 더우니까 간단하게 구워서 그냥 그 소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올려서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경남 하동에서 만드는 요리가 남편에게는 프랑스 집밥인 셈이죠. 그래서 부부에게 음식이란 단순히 끼니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대요. 뭐든지 물도 먼저 음식 덜어주고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항상 맛있었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항상 해주고. 뭐 옛날에는 젊을 때는 머리에 뽀뽀도 하더만. 그런데 마냥 시원하게 트인 것 같은 이 공간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부엌, 이걸 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큰 복도 그리고 이렇게 거실까지 한 공간으로 이렇게 한 이어져 통으로 돼 있죠. 네. 예. 저희가 총 길이가 여기가 17m 정도 됩니다. 17m. 예. 한꺼번에 저희가 손님이 많이 올 때나 그럴 때는 좀 논아서 쓸 필요가 없이 한 공간에서 활동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천정으로 섹션을 다 나눠놨습니다. 집의 구조하고 안으로 같이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무슨 소릴까 했는데 부엌, 식탁, 서재에 살짝 꺾인 거실까지 천장을 보니 공간이 구분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부부 의견이 달랐답니다. 저는 그냥 일자로 하고 싶었어요. 통으로. 저희 대지 모양도 여기가 임야랑 전답이랑 저희가 이제 대지로 받은 거랑 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안에서 저는 작게 그냥 반듯하게 왜냐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드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그 벼다 있는 걸 또 좋아해요. 그 땅을 맥시멈 자기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원래 저는 생각이 이렇게 했었는데 예. 처음에 왜냐하면 세계다가 이렇게 보인다, 또 여기도 보인다, 여기 보인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어요. 평생 아내 하자는 대로 했던 남편인데 이 집을 지으면서는 의견이 달라서 설계 도면만 수십 번을 그렸답니다. 선생님 댁이 왜 갤러리 같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수납장에 문들이 일단 안 달려 있어요.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 오브제나 그릇들이 제가 평생 그 결혼 생활하면서 30년 이상을 모은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가구들이 새로 너무 많이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가구를 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입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보통 새 집을 지으면 가서 이제 그 집에 맞게 그 가구들을 많이 사시는데 저희는 모든 가구를 이 집이 가구를 위해서 맞춰놨어요. 사이즈를 다 저희가 설계할 때 그래서 이 가구는 요게 놓기 위해서 이 면적을 이렇게 고려해서 만들고 그 다음 이 가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양쪽 벽면 사이즈를 맞추고 창이랑 다 해가지고 넣고 저희 가지고 있는 테이블도 다 배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계속 한 거죠. 어머나 세상에나 가구에 집을 맞춘 분들은 처음 봅니다. 선생님 이사를 30번 다니셨잖아요. 40번인가? 한국에서 30번? 이걸 다 안고 다니신 거예요, 그럼요? 이구 안고. 소중히 안고. 그게 앉는 거예요? 네, 소중히 안고. 안고 선생님은 이셔야죠.
사실 이사가 정말 인간의 3대 고통 중에 하나래요. 그걸 30번을 이겨냈으니까 이런 집을 지었죠, 우리가. 저는 착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 집에 이렇게 하면 오늘 이사할 겁니까? 이제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야금야금 집을 차로 처음에는 조금씩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제 이삿짐 센터 불러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짐을 저보다 훨씬 정교하게 꼼꼼하게 잘 싸요. 이사 박사. 이사 자주 다니시는 거 안 힘드셨어요? 그냥 après on s'habitue, comme on dit. 습관이 됐어요. 오래 입어서 몸에 맞춰 주름이 생긴 낡은 옷들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부부에게 이 집은 그런 옷처럼 몸과 마음에 꼭 맞는 집이라네요. 40번의 이사 끝에 드디어 만난 운명의 집이죠. 이번에는 사적인 공간을 탐구해 볼까요? 군더더기 없이 단순한 사적 공간의 장식은 부부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로 꾸몄대요. 이 벽지랑 천장도 이렇게 또 목재로 똑같이 이제 마감을 하니까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또 앞에 이렇게 풍광도 잘 보이고. 벽지를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하고 벽지하고. 아, 직접 시공까지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제 벽지를 이걸 직접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천정을 다 통일을 오히려 시켜서 이렇게 천정은 다 우드로 하고 그 대신 이제 벽지는 두 사람이 이제 부부 도배사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된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도배를 하면 이렇게 싹 말아 놓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칼로 커팅을 다 하셔가지고 그 마이너스 몰딩 자체도 다 이렇게 안에 도배지가 말아나 있지 않게끔 시공을 다 하신 걸 보니까 나중에 모셔도 될까? 네네 불러주십시오. 안방 벽지는 종이가 아니라 시공이 까다로웠다는데 정말 잘하셨는걸요. 야,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거, 창문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아니 사실 이렇게 풍광이 좋으면 수평창을 크게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수직창을 2개를 내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나 뭐 빌라 돼 있으면 안방에 이렇게 넓게 길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커튼 다닐 때도 참 보기가 안 좋고 침실은 자꾸 편안하면 좋은데 그냥 너무 이렇게 오픈된 공간 같이 보여요. 그래서 밖에 보는 것도 언뜻 한꺼번에 안 보여도 언뜻 자기가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산, 강, 그다음 여기 낮은 돌, 벽돌, 여기 테라스, 제가 좋아하는 화초 다 보여요, 누워서. 파리에서 서울에서 평생을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도 물론 좋았지요. 하지만 이제 자연을 한껏 눈에 담고 살 수 있는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참 달콤하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여기가 지리산 끝자락이거든요. 끝자락인데 저희 앞에 보이는 게 광양 백운산의 끝자락이에요, 저기가. 제가 정말로 30번을 이사를 하고 40번을 이사를 해도 저렇게 제가 원하는 공간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공간이. 아침마다 저 산에 운무가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서 그거 보는 즐거움이 있고 또 봄 되면 매화밭이 밑에 흐드러져서 예쁘고 저희는 여기가 약간 남서향이기 때문에 해가 은은히 그 달무리 같이 붉게 하는 것도 참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침대에 누워서 다 보여요. 침대에 누워서 다 보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시원하게 트인 이곳인데요.
여기가 화장실 겸 욕실인가 봐요. 네. 근데 거의 뭐 안방만큼 큰 방인데, 근데 굉장히 신개념의 이제 화장실 겸 욕실 같아요. 이 샤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타일로만. 그러게요. 여기서 샤워하면 물 받아 될 텐데. 여기가 이제 파티션 개념으로 샤워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마음에 드는 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키가 크시니까 아무래도 튀는 양이. 그럼 어떻게 샤워 이렇게 붙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뭐 아니면 여기 계속 여기 파티션입니다. 어서 운명의 샤워부스 업체를 만나야겠네요. 그럼 2층에는 또 어떤 운명의 공간이 있나 볼까요? 아니 보통 이제 2층으로 올리려는 이유는 이 풍광을 더 이제 높은 시선에서 내려다보려고 부감을 즐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침실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층에다가 좀 그 사무실을 놓거나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된 건데 우리 애기할 때 드라운펑 약간 조금 미스테리하고 약간 이렇게지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죠. 그리고 향수도 있고. 약간 드림, so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애기 있을 때 여기 이런 느낌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 향수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아내는 예전부터 2층 집을 싫어했지만은 이번에는 남편 의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본인이 2층을 여기다 하겠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공간은 그동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따로 이렇게 그 공간을 제가 배려해 주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만의 동굴, 남자만의 향기 이런 걸 마음껏 즐기라고 정말 동굴같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공사할 때는 안 올라왔어요. 남편의 서재이자 연구실이자 가끔 낮잠도 자는 동굴이라네요.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 해도 간혹 다툴 일은 생기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 집에 오고 나서는 작은 다툼조차 없어졌다고 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럴 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됐는데도 그 이상을 계속 혼신을 다해서 해요. 그럴 때 존경스러워요. 왔기 때문에 또 고맙다 얘기할 거예요. 얘기 처음부터 그냥 보면 되게 잘했어요. 이쁘고 잘해요. 제 몸에 딱 맞는, 그러니까 옷도 보면은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빌려 입은 옷 같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낡아도 그 옷을 매일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조금 물론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좀 있죠. 근데 옷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100% 만족할 수는 없듯이 제 손길마다 저는 내부 설계 뭐 1cm, 2cm를 갖고 있는 거 다 맞춰서 넣기 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손을 뻗치면 여기는 내가 원하는데 여기를 뭘 하고 저렇게 봤을 때 저기를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있고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이사 가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정말요? 있어. 오늘 계시. 41번째 이사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사를 30번씩 하고 또 아무 말 없이 짐을 꿋꿋이 잘 싸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요. 진짜 예.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네.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거라고요. 같은 방향을 보는 두 분.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사셔요. 칠 7인분 노비로 승진했다고 세수도 못할 때가 많아서 자기를 펼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멍석 펴주고 싶습니다.